크리스 머니메이커는 포커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의 포커신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 포커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크리스 머니메이커. 직역하자면 돈을 만들어내는 남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도 독특한 이 남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포커신에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현대 포커는 포커계의 알파고 솔버의 존재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바로 20년 전인 과거의 솔버의 등장과도 같은 사건이 있었으니 오늘의 주인공인 크리스 머니메이커가 2003년 세계 포커 대회에서 우승한 사건입니다. 카드값도 낼 수 없었던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가 단돈 5만원으로 세계 포커 대회에서 우승해서 30억을 만들었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포커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엑스사이델입니다. 오늘 라운더스에서 저와 함께 그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그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회계사가 되어 번듯한 직장을 갖고 결혼까지 하며 평범한 남자로서의 태클을 타던 머니메이커의 삶은 미국인의 중산층 남자가장으로서 완벽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9.11 테러로 모든 항공 시스템이 마비되자 그는 고객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거의 실직 상태에 이르렀고 수입이 없게 되자 그는 신용카드의 의지에 살게 되었고 날마다 고지서는 쌓여갔습니다. 간간히 일을 얻어서 수입을 얻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그로 인해 머니메이커는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자신이 취미로만 해오던 온라인 포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2003년 그는 컴퓨터에 앉아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온라인 플랫폼인 포커스타즈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도 몰랐고 포커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평범하게만 보이는 이 하루가 그의 삶과 포커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줄은. 머니메이커는 포커스타즈에서 열리는 2003년 세계대회 WSOP 참가권을 상금으로 주는 토너먼트에 참가했고 사실 머니메이커는 참가권을 획득하더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포커 투어 할 만큼의 여력도 없었고 생활이 빠듯했기에 WSOP에 참가하지 않으려 했고 당시 3등까지만 주는 참가권 대신 4등에게는 8,000불의 현금을 상금으로 지급해줬는데 메이커는 참가권 대신 일부러 4등을 해서 현금을 받으려고 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참가권보다 당장 갚아야 할 신용카드 할부 금액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지인들이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으러 WSOP에 꼭 참가해야 한다고 그의 포기를 극구 만류했고 그는 마침내 WSOP 참가권을 획득하고 라스베가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머니메이커가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상금을 거머쥐기 위해선 2명의 엔드보스를 깨야 했는데요. 그중 한 명은 맷 데이먼 주연의 포커 영화 라운더스에도 출연해 더욱더 유명해진 1985년도 WSOP 챔피언 자니 첸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누구보다 절실했던 머니메이커를 엔드보스 중 하나인 자니 첸도 막을 수 없었고 머니메이커는 AI 플러시로 그를 잡고 다음 스테이지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포커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결전 마지막 엔드보스인 세미파와 붙게 됩니다. 항상 무심하게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이 시그니처인 세미파는 이미 라스베가스에서 포커 프로였고 그 중에서도 포커 중 가장 큰 게임인 하이스테이크에서 플레이하는 프로 중에서도 탑 프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대결은 말 그대로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포커 아마추어인 듣보잡 회계사가 그를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미파가 머니메이커보다 칩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라스베가스 도박사들은 모두 세미파 WSOP 우승에 베팅을 했으며 세미파 본인 역시 우승할 거라 확신했기에 칩이 더 많았던 머니메이커가 찹찹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화는 1등 상금은 250만 달러였고 2등 상금은 110만 달러로 1, 2등 간의 상금 격차가 반 이상 컸기에 머니메이커는 2등을 하고 싶지 않았고 찹찹을 제안함으로써 180만 달러라도 받고 싶었기에 머니메이커는 세미파를 레스토랑으로 불러 설득했지만 세미파의 반응은 내가 너보다 경력도 많고 실력도 좋은데 왜 상금을 나눠 가져야 하느냐라고 했답니다. 결국 이 둘의 상금 찹찹은 결렬되었고 예정대로 결승 헤즈업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포커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역사적인 블러프 명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잠시 같이 보실까요? Final table has taken 11 hours or so to this point. Don't do it. Chris Moneymaker's going to do it anyway. Reaches
for 100,000 chips with a king 7. Sam Farha with a queen 9. We'll call that bet. When it's heads up, odd things happen. Flop comes 9-2-6. Farha has made a pair of 9s. Chris Moneymaker has nothing and checks. Checks for Farha as well. The turn is an 8. And now they both have a spade draw. 300,000 from Sam Farha. Who has the pair of 9s, and Moneymaker also has a straight draw and will raise. There's a 300. Call. No, I raise. Very adamant about his raise. Indeed. Still stacking chips. It's a big raise. 5 more. 500,000 is the raise. It's quite a play. It's sort of a semi-bluff. He still could get there on a straight draw or flush draw, but he has nothing right now, and Sam comes right on in. We're going to see the river card. You said it's going to be over soon. It may well be. And is a 3 of hearts. Moneymaker doesn't get to either draw, and the pair of 9s is best. I'm all in. Chris is all in. Chris Moneymaker going all in with nothing. A stunning play from Moneymaker, who missed his draws, has nothing, and now has put Sam Farha all in. He would have to put all his chips in. If he lost this pot, he would be out of the tournament. Moneymaker bluffed at this once, and Farha came. He's now bluffing at it again. You must have missed your flush, huh? Sam's absolutely right. This would be a tough, tough call for Sammy. Is Chris bluffing this time? No, He ain't bluffed all night. no. It's quite a predicament for Sammy. He has a pair of 9s. It's the best hand, but he can't know that. And if he calls this bet and loses, we're playing for the World Championship. If he's wrong, he's out of it. He's the runner-up. So it's really tough just to sit here and call with a pair of 9s, particularly when Moneymaker has made 2 big bets in a row. I'll make a crazy call on you. Could be the best hand. Sam Farha trying to draw something out of Chris Moneymaker, but he's like a statue, afraid to make any sort of move. Sam, you want to save yourself, you won't call. Don't do it. Don't do it, Sam. Don't do it. He is not 쫄깃쫄깃하지 않습니까? 이 블러프를 성공 후 머니메이커는 큰 한숨을 내쉬네요. Out of a big stack of money. And considering this situation, I know we're early in the century, but that's the bluff. You know, him heads up against Sammy Farha and having an opportunity to run a huge bluff that takes a lot of guts and to actually pull the trigger and do it. He makes this bluff and he puts chips out there where, you know, if Sam calls, he wins. That was definitely one of my first poker memories and probably one of my first times watching poker. And I just remember thinking it was so cool that he could win the hand without, you know, having the best hand. I'd already made my mind up. It was going in. 세미파하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엄청난 뻥카를 친 다윗 메이커. 그리고 그 블러프를 눈치챈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훗날 이 장면은 WSOP 명장면에서 두고두고 회자됩니다. 이 승부를 기점으로 머니 메이커는 승기를 확실히 잡았고 WSOP 대회장에 들어설 때 어느 누구도 몰라봤던 회계사 듣보잡 아마추어 포커 플레이어가 엔드보스 세미파하를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아마추어 플레이어가 엄청난 상금을 획득한 이 드라마 같은 얘기는 미국 전역에 퍼졌고 제2의 크리스 머니메이커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 포커룸과 토너먼트에 몰리게 함으로써 미국의 본격적인 홀덤 붐을 가져오게 됩니다. 머니메이커 효과로 2003년 몇백 명에 지나지 않았던 WSOP 참가자 수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으며 3년 후인 2006년 WSOP에는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처럼 포커도 WSOP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인기 있는 WPT, EPT, 오지 밀리언 같은 메이저 대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포커도 머니메이커 효과에 힘입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온라인 포커 플랫폼들이 생겨났습니다.
머니메이커는 2003년 우승 이후로 20년 동안 별다른 성적을 보이진 못했지만 이와 같은 포커 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준 인물로 수많은 포커인들의 감사와 고마움을 받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커 명예의 전당에까지 올랐습니다. 머니메이커 효과 덕분에 한국에서도 포커를 플레이할 수 있고 한국 플레이어 분들과 포커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라운더스 시간에는 크리스 머니메이커를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